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주대책에 관한 보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면 그 사람은 공익사업 때문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만약 자신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에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고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공한 사람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외적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어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의 기준일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인 경우에는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했어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주 요건은 보통 주민등록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전입기록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전입기록이 없더라도 전기, 수도, 기타 공과금 등을 본인 명의로 납부하면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종류로는 크게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주자 택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시세에 비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주자 택지는 한 세대에 한 필지를 공급하고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때에도 한 필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은 택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땅을 살 수가 있어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는 분들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은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공급 기준은 한 세대에 1주택이고요. 공급 가격은 아파트 등 주택의 일반 분양 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주자 주택도 통상적인 주택 시세보다는 유리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이나 주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이주정착금은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00만원을, 그 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은 이주자 택지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주대책에 관한 보상을 땅이나 주택으로 받을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 11월 23일 이후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에서는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이주정착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여 안내문을 받게 된다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비서류, 기간 등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공고문은 생소한 법적 용어들이 많아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이주대책에 관해서 수분양권 전매 금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 2월 3일에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주자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기로 한 권리, 즉 수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 즉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 대상자가 전매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대상자에 대한 이주자 택지나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주자 택지나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분양대금의 액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고요.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셔야 하는데요. 두 가지 소송 모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납부할 분양대금이 과다한 이유로 감액을 주장해서 상당한 돈을 돌려받게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을 도와서 대상자에 포함시킨 경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